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한 남자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1965년 겨울 강원도 속초 중앙시장 한복판이었습니다. 며칠 전 큰 불이 나서 다 타버린 가게 하나를 헐값에 사겠다고 나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말렸습니다. 불탄 건물을 그것도 시장 한복판에서 왜 사냐고요. 하지만 그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두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훗날 그 가난한 집의 장남은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에 합격합니다. 시골 마을에서 그것도 걸어서 학교를 다니던 아이가 말입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합격증을 손에 쥔 순간이 정말 이 남자 인생의 해피엔딩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아마 마음이 많이 뭉클해지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46년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의 장남이었죠. 그런데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상상하는 옛날 시골의 가난이라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았고 겨울에는 신발이 다해져서 발가락이 튀어나온 채로 학교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는 양양에서 속초까지 걸어서 통학을 했습니다. 지금 지도를 펴놓고 보면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버스비도 아까웠던 시절이라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여름에는 땀에 절어서 등교했고 겨울에는 손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진 채로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무릎까지 눈에 파묻히면서 걸어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형편이 이렇다 보니 학교에서 특별히 뭘 배울 여건도 안 됐는데 이상하게 머리에 들어오는 게 남달랐어요. 선생님들도 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아들 형편은 어려워도 머리는 참 좋다는 말이 마을에 슬슬 돌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저희 어머니였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김복구라는 분이셨습니다. 술을 참 좋아하셨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셨습니다. 동네에 누가 술 한잔하자고 하면 마다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만큼 집안 살림에는 도통 관심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저희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버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박성나 여사님은 정말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오셨습니다. 시댁이 워낙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집 온 첫날부터 고생길이 훤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주저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억척스럽게 사셨어요. 저는 지금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억척스럽다는 말 말고는 딱히 표현할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시댁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재산이 땅 조금이었는데 어머니는 그 땅을 파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남편은 술과 사람만 좋아하고 자식은 둘이나 되고 이대로 가다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땅을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어머니는 속초 중앙시장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시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상가 여러 채가 홀랑 타버린 겁니다. 다들 그 자리를 흉물스럽다고 피해 다녔는데 어머니는 오히려 그 자리를 눈여겨보셨습니다. 어차피 다시 지으면 되는 거고 지금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렇게 불탄 가게 하나를 싼값에 사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국수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소금 장사도 함께 하셨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국수를 삶고 육수를 우리고 손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저와 제 남동생을 키우셨습니다. 제 남동생은 1962년생인데 저보다 한참 어려서 어린 시절 기억은 저만큼 뚜렷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 시기에 어머니가 가장 고생하셨던 시절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 어머니의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 같았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국수 반죽을 하고 육수를 끓이고 아침 장사를 준비하고 낮에는 손님을 받고 저녁에는 다음날 장사 준비를 하고 그 와중에 두 아들 밥까지 챙기셔야 했으니까요. 아버지는 여전히 술자리를 다니셨고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머니를 이 고생에서 벗어나게 해드려야겠다. 그게 제가 그렇게 힘든 통학길을 걸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강릉고등학교로의 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학 생활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제 인생의 다음 전환점, 바로 강릉고등학교 유학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마을에서는 이미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저 집 큰아들, 공부를 참 잘한다는 이야기였죠. 사실 저희 마을에서 중학교 졸업 후에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형편이 안 되니까 다들 일찌감치 생업 전선에 뛰어드는 게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성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머니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서 그냥 묻히기에는 아까운 재능입니다. 강릉으로 보내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강릉고등학교라고 하면 당시 강원도에서는 알아주는 명문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강릉으로 유학을 간다는 건 하숙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고 하숙비와 학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희 집 형편에 그건 정말 큰 결정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작은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국수집 장사를 하시면서도 늘 계산이 빠른 분이셨는데 그날은 한참을 아무 말씀 없이 계산만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보내면 되지 뭐라고 툭 던지듯 말씀하셨죠. 사실 아버지는 여전히 큰 걱정이 없으셨습니다. 모든 부담은 결국 어머니 몫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신 끝에 어머니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보내자. 어떻게든 만들어보자. 저는 지금도 그날 어머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과 결심이 뒤섞인 그런 복잡한 얼굴이셨어요. 그렇게 저는 짐을 싸서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강릉에서의 하숙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이 컸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는 나쁜 분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손길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죠. 밥상도 조촐했고 방도 좁았습니다. 겨울에는 방이 추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공부해야 했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절 정말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국수를 팔아번 돈으로 저를 여기까지 보내주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놀 여유가 없었습니다. 밤에 등잔불 밑에서 혹은 하숙집 작은 책상에서 밤늦게까지 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잠든 시간에도 저는 야간 자습을 이어갔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참고서를 제대로 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친구들에게 빌려서 필사를 하거나 도서관에서 읽고 외우는 식으로 버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공부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방학이 되어 속초 집으로 내려올 때마다 어머니는 늘 국수 한 그릇을 말아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공부는 할 만하니? 저는 힘들다는 말을 차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힘들다고 투정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학 입시의 결과가 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당시 토목공학과는 나라의 산업화, 건설붐과 맞물려서 꽤 유망한 학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다리를 놓고 도로를 깔고 항만을 짓는 일들이 한창 벌어지던 때였으니까요. 저는 이 학과에 들어가면 앞으로 나라가 발전하는데 한몫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저는 강릉의 하숙집 라디오 앞에서 혹은 신문 게시판 앞에서 제 이름을 확인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이름 석자가 명단에 있는 것을 확인한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게 아닐까 해서요. 그리고 그 소식을 어머니께 전했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앞치마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국수 삶던 손으로, 소금 팔던 손으로 그렇게 아들을 대학에 보내신 겁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들 놀랐습니다. 그 가난한 집 아들이 인하대를 갔다고? 소문은 금방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합격이 제 인생의 해피엔딩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무렵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벽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해드리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걸어서 통학하던 소년이 억척스러운 어머니의 헌신과 결단 덕분에 강릉고등학교를 거쳐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에 합격하기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뒤 이야기는 다음화에서 계속됩니다.